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조 바이든이 키예프를 방문해 젤렌스키를 만났습니다. 국내에서 오하이오주에 대형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키예프로 날아갔습니다. 국내 재난은 남의 일입니다. 그는 당초 폴란드는 방문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갔습니다. 역시 뭘 퍼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이든은 곡사포용 포탄과 더 많은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대공 감시 레이더를 포함한 군사 지원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은 추가로 지원하는 무기들이 5억 달러어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거의 700대 전차와 수천 대 장갑차, 100개 포병 시스템, 200만 발 이상의 포탄, 50대 이상의 로켓 시스템을 투입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은 치매입니다. 뭘 주긴 했는데 정확히 어떤 무기를 얼마 줬는지는 그도 잘 모릅니다. 바이든의 이번 키예프 방문은 깜짝 방문이다 뭐다 해서 미디어들이 아주 시끄럽게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수들끼리 무슨 깜짝 방문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냥 미디어가 제목 뽑기 좋게 연출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바이든의 키예프 방문을 통보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이 워싱턴을 떠나기 몇 시간 전 일정을 러시아에 알렸으며 이는 시비를 일으키지 않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은 그러나 이에 대해 러시아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바이든이 모스크바로부터 안전보장을 확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워싱턴의 키예프 지원을 두고 나토 국가의 무기 산업이 수익을 얻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메드베제프는 바이든을 바다 건너에서 온 노인네라고 언급했습니다. 바이든이 열차로 이동하는 동안 미 공군은 정찰기도 띄웠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게 있습니다. 러시아가 바이든의 안전을 보장했는데도 키예프에서는 공습 사이렌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들은 이를 긴장의 시간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배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바이든이 위험을 무릅쓰고 키예프에 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짜 깜짝 방문입니다. 러시아 베르브이 채널의 대담 프로그램 60미니츠도 이 내용을 다뤘습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하나의 결정적인 순간, 고민에 빠진 유럽으로 향하다라는 제목의 폴리티코 기사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바이든에게 안전을 보장한 이유를 두고 토론했습니다. 패널들은 키예프를 방문한 바이든을 죽일 수는 있지만 그래서야 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의 키예프 깜짝 방문에 러시아 관영 매체가 발끈했다, 뭐 했다 하는데 발끈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굴욕을 당했다고 하는데 굴욕당한 것 역시 없습니다. 이는 러시아 매체를 보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전 세계인을 바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들은 인도만 해도 상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매체처럼 되도 않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미국 대통령이 통제되지 않는 위험지역에 용기를 가지고 방문했다는 등의 칭송을 늘어놓는 그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가 바흐무트에 대한 입장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바흐무트를 지킨다고 했다가 갑자기 바흐무트 방어가 중요하긴 하지만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 모두가 죽어가면서까지 지키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불가항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우크라이나군을 사지로 몰아넣었지만 더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군은 포탄이 떨어져 도저히 싸울 수가 없다고 호소해왔습니다. 이제 키예프 군대는 바흐무트에서 후퇴해 후방에 다시 방어선을 구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구 미디어들은 러시아가 서방제 전차가 투입되기 전에 대공세를 준비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서방 전차가 오건 말건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50대쯤 투입된다고 서구 미디어들이 떠들어댔지만 전차 연합의 여러 나라가 비협조적입니다. 그래서 3월 말쯤이나 돼야 겨우 50대 미만의 전차만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방 전차 50대쯤 와봐야 한나절 거리에 불과합니다. 러시아는 자신만만합니다. 우선 20km 밖에서는 크라스노폴 레이저 유도포탄으로 경멸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의 엑스칼리버 유도 포탄에 해당하는 러시아의 병기가 바로 크라스노폴입니다. 위성 항법과 드론의 표적 유도로 비행하는데 탑 어택 방식으로 적 전차를 파괴합니다. 때문에 전면 장갑이 몇 밀리미터다, 반응 장갑이 어떻다, 그런 소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레오파르트2든 M1 에이브럼스든 걸리면 바로 파괴됩니다. 또 미르 28이나 까모프 52 공격 헬기에 장착되는 이즈ра엘의 305E 공대지 미사일도 서방 전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제 아파치의 헬파이어 미사일에 흔히 비교되지만 헬파이어의 사정거리가 10km인데 반해 이즈델리에는 14.5km입니다. 러시아 무기의 특징은 펀치가 미제보다 길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개량형의 경우 사정거리가 10km나 되는 코르넷 대전차 미사일도 나토 전차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10km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밖에 러시아군은 상당히 가벼워 휴대성이 뛰어난 메티스-M 등 다양한 대전차 미사일도 무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군대 대부분이 갈려 나갔습니다. 무기도 없지만 싸울 만한 병력이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정권은 외국인 용병을 돈을 주고 모집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르 바스트리킨 러시아 조사위원장은 키예프가 10만 흐리브냐, 2,734달러의 월급을 주는 조건으로 외국 용병을 고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스트리킨은 이 같은 계획이 소위 컬렉티브 웨스트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도 곧 자원 전사를 조직해 우크라이나에 보낼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떠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이 용병을 조직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러시아는 이미 그들이 전쟁터에서 교전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수많은 외국인 용병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외국 용병에 관한 끔찍한 진실을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전선에서 폴란드 용병이 전사하자 우크라이나군이 증거를 인멸한다면서 시신을 훼손한 것을 러시아가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서구 미디어들은 거의 감추고 있는 사실인데 이게 알려지면 폴란드 두다의 입장도 곤란해지게 됩니다. 러시아의 무기를 좋네 안 좋네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공이 입씨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공이 러시아에 치명적 무기를 지원했다면서도 그게 뭔지는 속 시원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중공은 전장에 무기를 쏟아붓는 것은 미국이지 자기네들이 아니라면서 거짓 주장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공 외교부 대변인 왕원빈은 중러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미국이 압력을 가하려 하는데 이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중공의 입장은 일관되게 최연허 추탄, 평화를 권하고 대화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